있잖아, 하준이 말야.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결혼 4년 차 두 돌 된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여성의 인생이 남편의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남편은 돌연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의심. 그것은 단순한 검사 제안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한 여성이 결혼 생활에서 마주한 가장 깊은 배신과 그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흘렀고 두 돌 된 아이를 키우며 수진의 하루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 밥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죠. 힘들었지만 수진은 늘 감사했어요.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배려심이 깊었고 아이는 천사처럼 사랑스러웠으니까요. 수진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남편과 함께 집 정리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대학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는데 남편이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MT 갔던 이야기,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 그렇게 추억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하던 말을 멈추고는 거실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하는 듯한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수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있잖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이 말이야. 혹시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순간 수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뭐라고 한 거지? 친자 확인 검사?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잖아.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대비해야 하고, 당당하면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당하면 검사하면 된다고요? 그 말이 수진의 귀에 꽂혔습니다. 4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밤새 아이 열째면서 함께 간호하고 첫 돌 때 같이 울고 웃었던 부부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자신의 존재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4년간 쌓아온 신뢰가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남편의 친자 검사하자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수지는 결단코 단 한 번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남사친과 밥 한 번 먹은 적 없었고 외출할 때도 항상 남편에게 알릴 만큼 늘 가정이 먼저였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부할 만큼 가정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수진을 의심하고 있었다니 남편은 수진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마치 합당한 제안을 했는데 왜 그러냐는 표정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여태껏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요. 수진은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이는 엄마가 우는 이유를 모른 채 작은 손으로 수진의 뺨을 만졌습니다. 작디 작은 아이의 손길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욕스러운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아이가 아플 때 함께 간호하고 첫걸음을 뗄 때 같이 울고 웃었는데 지금 남편은 수진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검사하면 끝나는 일이잖아.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에게 수진은 확인해야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4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남편은 수진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하면 끝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수진은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감정이 앞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남편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남편은 이성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었고 수진의 감정적 반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시댁 명절 준비도 혼자 다 했고 집안일도 거의 수진이 도맡아 했죠. 아이가 아플 때도 병원 데려가고 밤새 간호하는 건 대부분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수진이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다니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남편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당신은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밖에 없잖아. 타당한 이유? 수진은 기가 막혔습니다. 4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한시도 남편을 배신한 적 없는 것도 남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남편의 논리였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재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착하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검사하면 난 이혼할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바뀌며 대답했어요.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단순한 검사 하나 가지고. 단순한 검사라고요? 수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수진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이죠.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고 있을까?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4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를 그렇게 믿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오히려 의심을 받는 이 상황,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라는 존재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과 수진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어요. 수진은 어두운 거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의심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서로 말을 아꼈고
필요한 대화만 간단히 주고받았어요. 아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각방을 쓴 지도 며칠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야 말하지만 예전부터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 수진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불안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나한테 임신 소식 알렸을 때 기억나? 내가 2주 출장 갔다 왔잖아. 그런데 돌아온 직후에 당신이 임신 사실을 알았고 병원에선 임신 사주라고 했어.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임신이 된 거더라고.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수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수진은 몸 상태가 워낙 불규칙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생리 주기도 일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신 초기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입덧인지 체했는지도 헷갈렸고 피곤한 건 평소에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기억의 차이가 남편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왜 말하지 않았어? 수진이 묻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상한가 싶어서 그냥 넘겼어.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직 너무 아기여서 그런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마다 신경 쓰였어. 엄마도 한 번은 우리 집안 얼굴이 하나도 없네라고 하셨거든. 두 돌이 다 되어가는데도 나랑 닮은 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딱히 널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의 말은 고백처럼 들렸지만 수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어떤 시선으로 비춰졌는지를 생각하니 참담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혼자 오해를 키우고 있었고 수진은 모르는 사이에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진은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났어요. 남편 출장 가기 전부터 이미 속이 좋지 않았고 냄새에 민감해졌었죠.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다가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혹시나 싶은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고 두 줄이 나타났던 거예요. 출장 갔다 온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남편이 기뻐하면서도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준이 태어나고부터 쭉 나를 의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하준이 100일 사진 찍고 돌잔치하고 첫걸음 뗄 때조차도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의심하고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어. 그냥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야. 하준이를 볼 때마다 내 아이 맞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수진은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내 남편은 수진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이고 아빠인 척했던 겁니다. 아이 생일날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가족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척하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거짓이었던 거죠. 그럼 나한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런 생각을 키우고 있었어? 말하면 싸울 것 같았고 내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했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말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지더라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들 보면서 더 확신이 생기고 남편의 말에는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모든 게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의심이 있었다면 진작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은 긴 시간 동안 혼자 의심을 키워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증 편향만 키워온 겁니다. 수지는 떠올렸어요. 남편이 유독 아이의 외모에 집착했던 순간들을요. 눈은 누구 닮았을까, 코는 누구 닮았을까 하며 계속 물었던 것도 사실은 의심의 표현이었던 거죠. 수지는 그저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수진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의심했어요. 믿고 싶었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 이중적인 감정이 줄곧 남편을 괴롭혀왔고 결국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나는 정말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 눈빛이 수진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진은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화면이 켜졌고 수진은 무심코 그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남편이 작성한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친자 확인 검사 하자고 했더니 아내가 이혼하겠답니다 였어요.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쓴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내용은 마치 남편만 억울한 사람이고 수진은 검사를 피하는 수상한 아내처럼 비춰지도록 적혀 있었어요. 출장 갔다 온 직후에 임신 사주라고 했습니다. 날짜 계산이 이상하고 아이도 저를 전혀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 검사를 제안했는데 아내가 극도로 거부하며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당당하면 검사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댓글에는 남편을 응원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검사해야죠. 요즘 세상에 친자 의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거부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떳떳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아내한테 검사 제안했는데 흔쾌히 응했습니다. 거부하는 건 뭔가 있는 거죠. 수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짓밟힌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둘만 해결해야 할 일을 인터넷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단받게 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서술해서요. 수진의 입장, 수진의 감정, 4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노트북을 닫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수진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 올렸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말을 더듬다가 대답했어요.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잖아. 수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객관적인 조언이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적어놓고 그걸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수진의 명예와 인격을 불특정 다수 앞에 던져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내 입장은 하나도 안 적고 당신 생각만 적어놓은 게 객관적이야?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내 생각을 적은 건 맞지만 거짓말은 안 했어. 사실만 적었고 사실만 적었다고요? 수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남편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결혼 생활 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는지는 한 줄도 적지 않았으면서요.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자가 맞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당신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봤는지가 중요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의심했던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과만 확인하면 해결되잖아. 친자가 맞으면 내 의심도 풀리고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모르고 있었어요.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걸 말이죠.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수진이 받은 모욕과 배신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확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4년 동안 당신의 아내였고, 이제 2돌 된 아이의 엄마였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의심의 대상으로 봤어. 남편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의심이 드는데 계속 참고 살라고?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요. 남편에게는 검사가 단순한 확인 절차였지만 수진에게는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남편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까짓거 친자 확인 검사 받고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친자 확인 검사 받을게. 대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친자가 맞든 아니든 우리는 이혼할 거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검사를 수진이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이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수진은 그날 오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친자 확인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절차를 설명할 때 수진의 손은 떨렸어요.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은 수진이 직접 예약한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수진이 끝까지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떳떳하게 결과를 받고 그 결과로 남편에게 평생 후회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아이와 남편의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것만으로 끝났어요. 검사실을 나오면서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은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어쩌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던 걸까요? 수지는 씁쓸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그 시간 동안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고 위자료와 양육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주일 동안 수진에게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갑자기 하준이를 돌봐주겠다고 하고 설거지와 다른 집안일도 도왔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뭔들 소용이 있을까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친자가 맞았어요. 수지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과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이였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라니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무엇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검사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애초에 나는 증명받을 필요가 없었어.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 거, 그게 문제였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편이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검사 결과 보고 나서야 미안하다고? 그게 진심 어린 사과 같아? 당신은 애초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수지는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런 수진을 위해 부모님은 하준이 방도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빈틈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믿음으로 감싸주는 사이여야 했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수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껴졌어요. 더는 의심받으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밖으로 나서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건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의심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아마 당신은 평생 모르겠지. 이혼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죠.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면 피곤함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지는 면접 교섭권을 허락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을 만날 때마다 수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수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수지는 그 말에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생각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겠지만 후회를 하던 말던 수진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키우며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책도 읽고 좋아하던 음악도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중이었죠.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끔 아빠를 찾을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수지는 아이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후회는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어.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의심 속에서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혼자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수지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걸어가기로요.